자동차, 굉장히 편리한 교통수단이긴 하지만 난폭 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흉기가 될 수도 있죠. 거기에 감정까지 실리게 되면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은 사건,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 로드레이지로 인한 사건들 저희가 많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나왔던 사건들을 보면 주먹으로 사람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쇠파이프로 자동차를 박살낸다든지 이런 행동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사건은 자동차로 사람을 고의로 추격해서 살인 미수로 처벌을 받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9월 23일입니다. 피의자는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이모 씨고 피해자는 베라크루즈를 운영하고 있는 운전자 홍모 씨입니다. 홍모 씨가 피해자인 홍모 씨가 운전을 하다가 이모 씨 차 앞에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듭니다. 이모 씨 화가 났을 겁니다. 신호대기 중에 이모 씨 차에서 내려서 자기 앞에 끼어든 홍모 씨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 당신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홍모 씨가 사과는 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냐? 스마트폰 보면서 운전한 당신 잘못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모 씨 그대로 돌아오지 않고 피해자 홍모 씨의 차를 발로 차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피해자 홍모 씨가 참을 수 없던 것이죠. 피의자 이모 씨에게 항의하러 다가옵니다. 여기서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보셨듯이 홍모 씨가 다가오자 피해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저 베라크루즈가 피해자 홍모 씨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다가옵니다. 차에서 내리죠.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의를 하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피의자 이모 씨가 그대로 피해자 홍모 씨를 충돌하고 맙니다. 다음 화면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충격을 줄 것 같아서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피해자 홍모 씨 차에서 그대로 충돌돼서 10m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까지 떨어집니다. 차 유리창은 피의자 이모 씨의 차 유리창은 금이가 있었고요. 얼마나 강하게 충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 홍모 씨 하반신 골절로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애초 이 사건 경찰에서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폭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이죠. 피해자 홍모 씨를 죽일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살인 미수로 기소를 하고 맙니다. 물론 운전을 하다가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아무리 상했다가 하더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차로 사람을 들이받은 피의자 이모 씨의 행동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피의자 이모 씨는 당일에 아마 네. 상사에게 굉장히 질책을 받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의로 사람을 친 경우 보험 처리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됩니다. 네. 이 보험 약관에 보면은 고의 사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고의 사고라고 할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이제 보험 사기를 벌일 때 고의 사기 요건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번은 이제 고의 사고가 의도적으로 이제 로드레이지 건인데요. 로드레이지도 현재 어떤 보험도 보상해주지 않고 이번 건은 뭐 폭행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를 한 대목 아닙니까? 미수. 살인 네, 미수죄로요.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사실은 보복운전이라 예. 그래서 폭력행위로 넘겼는데 검찰이 살인미수를 적용한 거 아닙니까? 네.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그럼요. 측면이 있어요. 이걸 검찰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본 것이 이제까지 보면은 차로 이제 사람을 치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 다리를 슬쩍 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네. 뭐 음주운전하는 경찰을 다리로 이제 범퍼로 다리 정도를 슬쩍 받는다든지 그런 정도 케이스는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도 화면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대로 돌진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오고 있잖아요. 지금 옵니다. 근데 쓰지 않고 계속 가요.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거죠. 않은 예, 거죠. 그렇죠. 우리 근데 국가적으로 부딪혀서 했다고 지금 이게 합니다. 이제 부딪힌 다음의 화면인데요. 보시면은 유리가 금이가 있죠. 예. 그래서 쓰러진 모습도 지금 나오고 있죠. 저 멀리. 저쪽에 쓰러진 모습. 그러면은 저 유리가 깨질 정도로 사람을 범퍼로 좀 다리를 받은 게 아니라 몸 자체를 추돌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받쳐서 날아가서 10m 밖으로 저기 한 1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뿌연 게 이제 피해자의 모습인데 저기 저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 8주 하반신 골절. 그러니까 황당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충격으로 갖다가 추돌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검찰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단순히 말이야 내가 감정이 안 좋아서 부딪힌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살인의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검찰 입장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인 것이죠. 근데 저희들이 저런 내용들을 몇 번 봤던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저게 로드레이지를 몇 번 당해봐서 경험이 있어서 하는데, 물론 뭐 제가 과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이제 화가 난 분들이 차를 갖다가 가로막고 차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가오죠. 그럴 때 문을 절대 열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문을 잠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주먹으로 차를 몇 번 치고 떠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방금 저분 같은 경우에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지금 그 오는 차를 향해서 좀 걸어 나갔지 않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 위험한 위험한 행동이죠. 행동이다. 그러니까 살인 미수라고 검찰이 기소를 했지만 나를 죽여주시오. 만약에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나를 죽여달라고 걸어가 나간 상태로까지 비유될 수 있기 때문에 로드레이지 부분은 가해자나 또 피해자 모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서로 몸은 다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네,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네. 하지만 어이없는 교통사고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술에 취해서 택시를 훔친 40대 남자가 갑자기 호랑이 굴로 네. 들어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네, 바로 이 영상인데요. 지금 택시의 CCTV입니다. 굉장히 가속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지금 신호도 이제 빨간 위반을 신호등도 하고 위반을 해서 가고 예. 있죠. 네. 네, 만취 갑자기 상태에 우회전을 지금 했는데 예, 바로 여기가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차 자체로는 택시고요. 네. 예. 절도범이죠. 이제 만취해서 아마 택시를 그냥 뺏어가지고 도망가고 있고 추격을 하고 있는데 추격을 하다가 돌아 골목으로 싹 들어갔는데 저기 위에 지금 표는 가려 있지만 땡땡 경찰서라고 있는 겁니다. 우회전을 했더니 우회전을 바로 했더니 경찰서였죠. 경찰서에 와서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당했다. 이런 또 하나의 코믹 영상이 자수하러 간 거 아닌가요, 지금? 요새 저런 거 많아요. 저거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차량 절도범에 훔치러 들어갔더니 잠복하고 있는 형사였다. 뭐 이런 소식들도 많이 뭐 아니, 나오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네. 금방 뭐 말씀하시면 자수한 모양새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 선처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스스로 경찰에 들어갔잖아요. 아니 자수다. 뭐 앵커께서 형사람 그래 자수하셨습니까 이러겠어요 저 사건을. 정말 자수는 아닐 거고 본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 글로 들어간 거지. 아니 근데 내가 차량 뭐 절도를 하고 음주운전을 가다가 내가 하니까 잘못한 것 같은데 오른쪽에 경찰서가 있네 하고 들어갔겠으니까 자수로 인정 안 해주겠죠. 네,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 들어간 건데 출소하자마자 다시 또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있다고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글쎄 그 발레 파킹하는 이제 고급 차들만 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차들에 발레 파킹하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분인데 그 발레 파킹하는 차들 같은 경우는 계속 고급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절도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다고 보도가 돼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입니다. 지금 적방이 되고 다시 이제 발레 파킹하는 어떤 기사로 취직을 했는데 그런데 또 유명 여배우의 차를 발레 파킹한다고 가지고 와서 그냥 집으로 가버린 그런 네. 경우죠. 예. 그래서 저 발레 파킹할 때 좀 팁을 드리면은요, 뭐 식당이나 이런 가게에서 발레 파킹을 하면 누가 나옵니다. 이제 발레 파킹을 해주러. 그때 꼭 그 쿠폰이 있는지, 티켓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냥 앉아 있다가 오는 카페에서 차 빼가지고 달아나거나 차 안에 있는 골프채를 이렇게 절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레를 맡기실 때는 그 티켓을, 쿠폰을 꼭 받아서 몇 번 적는 사람까지 확인하고 들어오시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 차문 열고 그냥 슉 가게로 이렇게 뭐 그냥 맡기고 들어오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 티켓을 꼭 받으시는 게 저런 발레 파킹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 네, 굉장히 유용한 팁 같습니다.